안녕하세요. 항상 새로운 배움을 갈망하며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네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당장 우리 삶에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을 딱 받으면 상황이 되게 명쾌해지잖아요. 그렇죠. 뭐 팔이 부러졌다 하면 엑스레이 사진에 딱 나오니까요. 맞아요. 뼈가 어긋난 그 하얀 선이 딱 보이고 의사 선생님이 거기 가리키면서 깁스합시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눈에 확 보이니까 불안할 틈도 없이 그냥 막 해결책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게 약간 이분법적이라 오히려 되게 편안한 구석이죠.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탁 측량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나이 50대 이 묵직한 인생의 전환점에 딱 서면 갑자기 그 명쾌하던 엑스레이 기계 전원이 팍 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전원이 꺼졌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진단명도 없고 선명한 골절 선도 안 보이거든요.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 막 사회에서 내 위치도 미묘하게 흔들리지? 근데 정작 내가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딜 향해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싹 사라진단 말이죠. 솔직히 약간 흐릿한 진흙탕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기분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중년의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20대나 30대 때는 사회가 정해준 트랙을 따라서 막 달렸잖아요. 외부 평가를 지표 삼아서요. 네네, 성적, 취업, 승진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근데 50대가 되면 그 트랙이 서서히 끊어지면서 스스로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하니까 막막함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책상 위에 놓인 이 자료들이 진짜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처를 먼저 좀 밝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우 이서진 씨의 철학이 담긴 어느덧 쉰덧 담백함 중현악이라는 메모고요. 또 72년생 동갑내기 톱스타들의 자기관리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인생 2막 설계를 다룬 블로그 가이드라인이랑 마지막으로 홍정기 교수님의 생존 근육 유튜브 강의안까지 싹 모아봤죠.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딱 하나예요. 50대라는 전환점을 막 노화나 한계의 시기로 보는 그 낡은 프레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요.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서 내 삶을 재설정하는 전략적 변곡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현재 내가 서 있는 좌표부터 냉정하게 찍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서진 씨의 메모가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죠. 아, 그 세월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서진 씨가 옛날에 꽃보도 할배 촬영할 때가 40 초반이었대요. 네네, 그때 막 짐꾼 역할 하셨죠? 맞아요. 그때 대선배님들 수발들면서 속으로 나도 저렇게 늙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 한 번 딱 깜빡하니까 자기가 그 선배님들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년이 그냥 순식간에 증발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나이듦을 자각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많이 보여요. 흘러간 청춘을 막 억울해하면서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물리적 노화를 부정하고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고 막 애쓰는 거죠. 아, 약간 무리해서 20대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요. 맞아요. 근데 이서진 씨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속편하다고 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50대의 에너지를 가장 크게 갉아먹는 게 바로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준점으로 삼는 데도예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허상을 깨고 현재의 보폭을 인정하는 그 수용. 이게 심리적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경제적인 전략인 겁니다. 와,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사실 기계도 50년을 쉬지 않고 돌리면 삐걱거리잖아요. 사람 몸이라고 어떻게 멀쩡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밤새워도 끄떡 없었지만 이제는 사흘 알아눕는 게 당연하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부터 진짜 새로운 페이스 조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서진 씨가 고독을 재정의한 부분에서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보통 나이 들면 막 외롭지 않냐고 주변에서 걱정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오히려 사람 많은 게 더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혼자 남겨졌을 때 나 자신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자 노는 법을 모르는 거군요. 네, 평생 직장 동료, 부모, 배우자 이렇게 외부의 역할로만 자기를 정의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서진 씨가 말하는 혼자만의 시간은 결핍이 아닙니다. 외부로 향해 있던 안테나를
내면으로 확 돌려서 내가 진짜 편안해야 하는 주파수를 찾는 품격 있는 자유의 시간인 거죠. 품격 있는 자유.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오롯이 괜찮은 상태. 이게 진짜 멋있는 어른이네요. 비유하자면 약간 20대 때는 무조건 엑셀을 3개 밟아서 1단 기어로 막 엔진 터질 듯이 달렸다면 50대는 고속도로에서 부드럽게 크루즈 컨트롤 켜고 오버드라이브 기어로 변속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창밖 풍경도 좀 즐기면서요. 그니까요. 근데 솔직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막 당장 내년 밥벌이가 걱정이고 노후가 캄캄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어떻게 거창한 목적지 없이 오늘 하루 내면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니까 자꾸 5년, 10년 뒤에 거창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려고 하죠. 그 계획으로 불안을 덮으려고요. 근데 오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불안을 잠재우는 출구의 방패는 그런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질서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창한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질서요? 네.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즉 미래를 상상할 때 제일 크게 폭발하거든요. 반대로 오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는 이 규칙적인 일상, 이 하루의 질서와 나는 내 삶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감각을 뇌에 심어주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다는 그 감각이 불안을 이긴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하루의 질서를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하나? 여기서 두 번째 자료가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됩니다. 각자 분야 최고인 1972년생 동갑내기 롤모델들의 벤치마킹 자료요. 유재석, 박진영, 윤도현, 장동건. 이분들 루틴 보면 진짜 성실함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특히 유재석 씨 사례를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이걸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고도의 에너지 회계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 회계 감사요. 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이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에너지를 100% 쏟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교 모임을 가차없이 잘라내는 절제인 거죠. 50대에는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쓸데없이 에너지가 새는 밸브를 철저히 잠그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 사례를 보면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한 차원 더 진화하잖아요. 매일 아침 거의 수행자처럼 식단하고 연습하는 건 비슷한데 박진영 씨는 자기가 없어도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박진영 씨의 성취는 단순히 자기 몸을 갈아놓는 플레이어에서 벗어나서 거대한 지식 기반 플랫폼을 설계한 메이커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자는 시간에도 시스템이 알아서 굴러가며 수익을 내는 구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몸 관리가 아니라 경험을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거네요. 윤도현 씨가 록이라는 한계를 가면서도 대중한테 유연하게 맞추는 거나 장동건 씨가 퍼스널 브랜딩 깊이를 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결국 성실함은 그냥 착한 덕목이 아니라 이 거대한 개인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비용이네요. 맞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궤적을 한번 돌아보세요. 15년, 20년 동안 직장 생활이나 사업 혹은 군 생활을 하면서 견뎌온 그 묵직한 단단함.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감탄한 72년생 스타들의 무형자산과 완벽히 똑같은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저는 이쯤에서 가장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경험치를 저는 로우 데이터 서버라고 부르고 싶어요. 수십 년간 현장에서 맨몸으로 구르면서 얻은 문제 해결 능력, 사람 다루는 법, 이 방대한 데이터를 뇌와 몸이라는 서버에 꽉꽉 채워두신 거잖아요. 절대 빈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난 자산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이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 인생 2막의 나침반을 재설정해야 하는데 블로그 가이드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취미 활동을 제일 먼저 권장하더라고요. 가드닝, 요리, 사진 촬영, 악기 연주 같은 거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50대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하는 건 굳어가는 뇌에 억지로 신경 가소성을 부여하는 고강도 재건축 작업입니다. 신경 가소성요? 네네. 평소에 안 쓰던 손가락을 움직이고 새로운 패턴을 익힐 때 뇌의 시냅스들이 막 폭발적으로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거든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와 감각의 윤활유를 붓는 필수 과정인 거죠. 아, 뇌의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군요. 그럼 윤활유를 쳤으니까 이제 엔진을 돌려야 하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옵니다. 재취업이냐, 창업이냐. 자료 보면 현실이 되게 뼈아파요. 재취업은 안정적이지만 어린 상사 밑에서 적응해야 하고
창업은 내 맘대로 하지만 초기 비용이랑 실패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과거에는 항상 이 극단적인 두 선택지밖에 없었죠. 퇴직금 다 털어서 치킨집 차리거나 직급 갖고 경비직을 하거나. 하지만 아까 우리가 분석한 박진영 씨의 설계자 마인드를 여기에 접목해야 합니다. 아, 내 무거운 로우 데이터 서버를 활용하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방금 전까지 무리하지 말고 마라톤 페이스 유지하라 하셨잖아요. 갑자기 리스크 큰 시장에 뛰어들라는 건 약간 모순 아닌가요?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중장비 같은 예전 노동 방식을 버리고 아주 가벼운 지식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라는 뜻이에요. 피벗으라는 거죠. 지식 기반 서비스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리적인 식당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내 머릿속 노하우를 솔루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영업만 20년 하셨다면 다시 무거운 샘플 가방 들고 취업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B2B 영업 제안서 작성법을 컨설팅하거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올리는 식이죠. 와, 내 몸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구조화해서 자본 리스크 없이 시스템으로 굴리는 거네요. 이게 진짜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근데 사실 마인드나 시스템 다 완벽해도 하드웨어, 즉 체력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게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모든 걸 지탱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바로 체력이죠. 그래서 홍정기 교수님의 생존 근육 강의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 근육, 대퇴사두근, 둔근, 기립근, 코어, 발목 이 5대 생존 근육이 무너지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원인이 안 나오는 미스테리한 관절 통증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뼈를 제자리에 꽉 잡아주는 강력한 고무줄이 근육인데 이게 헐거워지면 관절이 흔들리고 염증이 생기니까요. 근데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거대한 내분비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호르몬을 만든다고요? 네.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이 막 수축하고 팽창할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기적의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뇌로 가서 치매도 막아주고 간지방도 분해하고 전신혈관 염증을 싹 청소해줘요. 근육량이 곧 수명과 직결되는 거죠. 와, 진짜 그래서 이게 생존 근육이군요. 하체가 두꺼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지방 대신 진짜 근육이 차 있어야 마요카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육은 미용이 아니라 은퇴 후 나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연금이자 보험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장 스쿼트 해야겠어요. 근데 무릎 아파서 끝까지 주저앉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가 진단으로 외발석이 20초 버티기도 버거운데 말이죠. 그래서 홍 교수님이 맞춤형 스쿼트를 제안하시잖아요. 무릎 잡고 반만 내려가는 하프 스쿼트나 사무실 앉아서 자동차 엑셀 밟듯이 발끝 밀고 당기는 수축 운동이요. 아, 굿모닝 엑서사이즈처럼 허리 살짝 굽혀 인사하는 운동도 있었죠? 그리고 블로그 자료에 10가지 건강 습관도 딱 이어져요. 하루 30분 걷기, 수분 1.5리터, 7시간 숙면. 네네.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수분이 필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숙면 시간이니까요. 게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1분에 10번에서 12번 정도로 호흡을 늦추면 훌륭한 코어 운동이 됩니다. 와, 이제 조각들이 쫙 맞춰집니다. 오늘 다룬 게 그냥 좋은 말 대잔치가 아니네요. 이서진 씨처럼 세월을 수용하고 72년생 롤모델처럼 절제해서 하루 루틴을 짜고 내 방대한 경험을 지식 기반으로 스마트하게 전환하면서 이걸 마이오카인 뿜어내는 생존 근육으로 딱 받쳐주는 거. 이게 완벽한 이막의 그림이네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치에 이 루틴이라는 나침반을 더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인생 이막은 남은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대로 향유하는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대가 쇠퇴의 시작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싹 다 걷어내고 내 삶을 완벽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생애 최초의 타이밍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가슴 뛰는 관점이네요. 어쩌면 진짜 당신의 찬란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 숨을 고르고 내일 아침 가벼운 스쿼트를 시작할 때 열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흔들림 없는 마라톤 페이스를 위해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할 불필요한 사교나 낡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층탐구를 마칩니다.